안녕하세요. 샘스터 포켓입니다. 행스크롤 액션 게임 엘브누드 제작 튜토리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플레이어를 추적하는 카메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동을 구현했고 또 점프와 더블 점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가는 이제 이동 순간에 따라서 카메라도 바로바로 쫓아가서 플레이어가 화면 밖에 사라지지 않도록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는 내용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겟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타겟을 생각해 보면 플레이어니까 플레이어를 타겟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플레이어를 이제 추적을 해도 되는 게 맞지만 플레이어가 정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좀 플레이어가 뒤쪽에서 보통은 시작을 하잖아요. 정중앙에 있는 경우가 좀 없고 다른 어떤 타겟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좀 대신하고요. 플레이어는 조금 그보다 좀 뒤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일단은 이 내용이 말로 설명을 좀 드리기보다는 해보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ELF 이제 우리 플레이어 프리팹이죠. 여기에다가 Alt Ctrl N을 눌러서 카메라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빈게임 오브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는 X축으로 2.5 그리고 Y축으로는 0.7로 올려서 한 반 정도 올라간 위치잖아요. 플레이어의 반 정도 높이 된 좀 더 앞에다가 놨어요. 그 씬뷰에서는 알아보기 편하게 아이콘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타겟이고요. 우리 카메라는 저 타겟을 기준으로 추적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메뉴 크리에이트 스크립팅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트 해주시고요. 이름을 카메라 팔로우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렸고요. 바로 멤버 변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블릭 플롯 X 마진 플롯 Y 마진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였는데요. 이제 이 카메라 타겟이 카메라 중심 부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났을 때 카메라가 이제 추적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마진 값으로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가 멀어지는 그 간격이 1수치만큼 멀어지면 유니티에서 1이라면 1m 정도 되겠죠. 그 수치만큼 벌어질 때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면 1m 정도 이동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따라온다는 거죠. 조금 이동보다 느리게 출발한다는 어떤 마진 값을 정한 것이고요. 이 수치는 외부에서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느낌을 맞출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이동의 어떤 부드러움, 연산을 하기 위해서 X 스무스, Y 스무스 변수를 이제 5로 초기화해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수치 또한 외부에서 보면서 변경을 해볼 것이고요. 우리가 그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을 그 수학 함수죠. 그 mathf 러프를 활용해서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사용될 변수 값이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써놨지만
뭐 낮으면 좀 더 부드럽게, 느리지만 좀 부드럽게, 높으면 부드러움보다는 이제 부드럽긴 한데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부드러움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부드럽지 않다는 건 아닌데, 빠르게 따라간다거나 느리게 따라간다, 이걸 조정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느낌에 따라 맞출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그 카메라 이동 제한은 말 그대로 이동 제한입니다. 아무리 이제 플레이어를 쫓아가지만 우리가 레벨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높이 점프를 하던 좌우로 이동을 하던 간에 아래로 떨어졌다고 쭉 같이 떨어져 가면 맵을 아마 벗어나서 뭐 이상한 아무것도 없는 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절벽 밑에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좌우로 이동을 해도 뭐 플레이어가 갈 수 없는 영역이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제한을 두기 위해서 최소값, 최대값으로 정할 겁니다. 최소값은 이제 우리가 좌우로 치면 왼쪽이겠죠. 왼쪽에서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맥스는 어디에서 끝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추적 대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카메라 타겟을 연결할 거예요. 초기화를 스크립트 내에서 하지 않고 직접 연결해서 그 타겟의 트랜스폼 정보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트 함수는 좀 두고요. 나중에 이걸 좀 쓸 일이 있을까 해서 아직은 좀 두는데, 아직은 여기다가 작성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아래에다가 마진을 체크하는, 카메라와 이제 거리 차이를 체크하는 메서드를 선언하고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체크 X 마진, 체크 Y 마진 메서드를 선언해서 내용을 작성하였고요. 정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X축과 Y축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동해야 할 만큼 마진 값을 초과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변수 선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마진 값을 초과한 경우에만 카메라가 대상을 추적하여 이동이 발생하고 나서 조금 후에 추적하는 그런 연출을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리턴 값으로 이제 massf abs로 이제 절대값을 반환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abs로 절대값으로 반환하는 이유는 x축 같은 경우 좌로 갈 때는 마이너스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로 갈 때는 당연히 이제 양수로 플러스 값이 되지만은 이제 트랜스폼 포지션이요. 이제 타겟의 포지션이 지금 현재 플레이어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동하면 카메라 타겟 오브젝트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뭐 플러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필요한 거는 이제 카메라와의 거리 차이거든요. 약간 이 기준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만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X 마진에서 Y 마진에서 그 지정한 수치만큼이 벌어졌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반환을 해서 이제 값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추적을 하는 내용을 담을 그 팔로우 타겟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고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작성을 하였는데요. 바로 보시면
그 로컬 변수 타겟 X하고 Y를 선언해서 현재 카메라의 X축, Y축의 위치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if 조건문으로 X축 마진, Y축 마진을 이제 벗어난 경우 이제 SF 러프 수학 함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좌우 위치나 여긴 주석이 잘못됐네요. 다른 건 다 바꿔놓고선 좌우 위치나 위아래 위치를 이제 보관하여 이동합니다. 보시면 이제 현재 트랜스폼 포지션 X에서 카메라 타겟 포지션 X를 이제 X 스무스 값이라고 우리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 수치의 빠르고 느림, 부드러움 정도로 이 스무스 값에 타임 델타 타임을 연산해 줬는데요. 디바이스 성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카메라 위치가 이동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 우리 레벨이 일단은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 레벨을 벗어나지 않는 최소값, 최대값을 위아래 좌우를 받아서 카메라가 아무리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산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하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에다 타겟 X와 타겟 Y 값, 그 Z 값은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값을 넣었고요. 이제 갱신된 X와 Y 값을 넣어줌으로써 보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제 이 메서드를 업데이트 함수에 이렇게 호출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어 이동이 픽스드 업데이트 안에서 이렇게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동을 하고 있으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도 그냥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팔로우 타겟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면 좀 더 오차 없이 이동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눈으로 확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유니티 에디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왔고요. 메인 카메라에다가 좀 전에 작성한 카메라 팔로우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치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에 카메라 타겟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엘프 밑에 빈게임 오브젝트로 만들었던 카메라 타겟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값 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PELF도 그 오버라이드 부분을 어플라이를 해줘서 변경이 있었으니까 해주시고 게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갑자기 빠르게 위치를 확 바꿨어요. 기본값으로 두진 말고 이동 제한은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0으로 입력되다 보니까 맥스 값도 이동 제한이 걸려 있어서 한 100 정도 입력하시고요. Y축의 높이는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잘 따라오네요. 잘 따라오긴 하는데 뭔가 좀 거칠어 보여요. 부드럽지가 않고.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화각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이미 좀 테스트를 해봐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의 느낌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입력해 본 값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카메라에서 이제 보시면 아래 우리가 X 마진하고 Y 마진 이제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X 마진 같은 경우는 한 1이니까 1m겠죠. 플레이어가
1m 정도 이동한 후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X마진 1은 그대로 두고요. Y마진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을 받는데 1로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따라오는 것이 좀 늦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동은 그냥 달리기 한데 그것도 뭐 어떤 그 달리기가 일반적인 이동이잖아요. 근데 점프 같은 경우는 팍 튀어오른다는 느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급발진한다는 느낌? 빠르게 속도가 확 바뀐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좀 늦게 쫓아온다는 느낌이 있으면 팍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Y마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막 수치를 조절하다가 그냥 0으로 바로 그냥 움직임과 동시에 카메라가 바로 쫓아갈 수 있도록 Y마진 같은 경우는 0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같은 경우인데 X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움의 정도가 좀 더 부드러웠어도 괜찮기 때문에 현재 수치가 5로 되어 있는데 3으로 입력해서 좀 더 조금 느리지만 좀 더 부드럽게 되게끔 했고요. Y 스무스 같은 경우는 8 정도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쫓아갈 수 있도록 8에서 10까지 이렇게 수치를 고민했는데 결국 8로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뭔가 순간적으로 팍 튀어오른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이동 제한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재봤습니다. X축 최고 맥스는 280이 정도로 입력을 하면 거기까지가 딱 이제 끝이더라고요. 세상의 끝이죠. 보스전에서 끝인데 아마 이 수치는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보스전에서의 점프 느낌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막 절벽 거리가 너무 길어서 겨우겨우 점프가 되는데 보스의 어떤 공격을 회피하면서 제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후에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의에서 잠깐 다루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점프 같은 경우는 Y축 같은 경우는 맥스를 10으로 둬도 괜찮았고요. 뭐 최소값 같은 경우는 0, 0으로 했습니다. Y축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길게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은 더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쫓아간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쫓아가 버리면은 조금 아랫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벽의 아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밖으로 스튜디오를 비치는 거죠. 촬영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밖을 스탯들이 보이는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뭐 느낌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카메라 타겟의 위치랑 뭐 카메라의 느낌이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옵션 값은 이렇게 하고 일단은 타겟의 위치는 2.5에다가 Y축을 좀 올리겠습니다. 1.2 정도로 높이를 좀 올리고요. 카메라 위치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많이 어긋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작할 때 팍 하고 이렇게 잡는 모션을 한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타겟이랑 위치를 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고요. 로테이션 값이 5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오브 뷰가 있어요. 화각이 60으로 되는데 원근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기도 하고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3D적인 느낌보다는 움직이는 되게 2D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2.5D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개념인데 조금 화각이 좀 센 것 같아서 이 화각을 30도로 반 정도를 줄여서 원근을 좀 없애주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없애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너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Z축의 위치를 마이너스 14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제가 요 수치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거지만 본인의 어떤 만드는 기준과 규격에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가이드로 만들어 드리는 이제 수치고 조금씩 조절을 해보시면서 카메라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또 정해진 값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3D 작업이 이제 본 작업이 들어가서 에셋들을 교체하게 되고 또 뒤에 원경과 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전경 같은 것들을 다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느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카메라의 느낌도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맞춰 보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실행할까요? 게임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튀어서 카메라가 맞추진 않아요. 처음부터 맞춰져 있으니까. 네, 잘 쫓아옵니다. 네, 뭔가 수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뭐 따라가는 수치와 마진 수치를 바꿔보시면 조금씩 달라지니까. 네, 이렇게 점프 뛰어서 잘 이동을 합니다.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건데,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오브젝트라서 사실 그런 연출이 되지는 않을 건데, 너무 높게 점프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맞추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높게 방금 점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프가 안 되네요. 왜 이럴까요? 잠시 아이고,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이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 힐과 그라운드만 저희가 레이어를 그라운드라고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보면은 얘는 움직이는 객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죠. 얘를 그냥 한 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누르면 무빙 플로어가 있고요. 이 레이어를 그라운드로 바꿔주시면 전부 다 바뀌어 있겠죠. 얘도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다 바뀌어 있네요. 이게 그걸 바꿔놓지 않았네요. 여기 이 다리도 사실 점프를 뛸 수 있잖아요. 다리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로. 네, 다 그라운드로 바뀌었고요. 나중에 이제 트랩을 구성할 땐 좀 뭔가 바꿔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카메라 테스트 중이니까. 또 있을까요? 네, 이 친구들도 바꿔야 되겠네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다른 프리팹으로 뒀기 때문에 셀렉트 눌러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제 프리팹을 그라운드로 바꿔주시면 3개가 동시에 다 바뀌었고요. 네, 된 것 같아요.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 점프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좀 해보다가 지금 뭐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보다가 보니까 가끔은 점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식이 느리나? 뭐 이런 건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게 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점프한 거 보시죠. 완전 요행을 바란 거잖아요. 점프를 했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높게 카메라가 위를 비추다 보니까 아래 이제 이것이 스릴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엉터리 연출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점프해서 만약에 자기가 타이밍 못 맞춰서 죽으면 그건 본인 잘못이잖아요. 원래 이걸 한 번 점프만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타이밍 맞추는 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이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쯤이었을까 하고 점프 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도 많이 점프를 뛰다 보니까 어딘지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이제 연출이 되면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가려진 것이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엉터리 연출이 되는 건지, 일단 좀 카메라의 이동이나 따라가는 어떤 정도를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여기도 점프 잘 되고요. 이렇게 화면에 가려져서 뭔가 본인의 어떤 착지 지점을 못 찾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는 점프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근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화면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일로 좀 돌려서 보는데, 여기에 뭔가 콜라이더가 있겠고, 여기에 부딪히면 이게 크게 당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닳거나 뭐 죽거나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로 돌았을 때 점프를 할 수 있겠죠. 뭐 여기까지는 점프가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아래로 낮게도 점프가 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죽으면 다시 와야 돼서 제가 제 실행이 없어서.
점프를 하고, 예, 좀 뭔가 떨어지고 나서 2단 점프를 하면, 예, 좀 그나마 좀 낮게 점프를 할 수 있고요. 위에서 점프하게 되면은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로 돌았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위치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예,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해서 지나가고, 여기다 그걸 설치를 안 했었나 보네요. 그쵸? 우리가 그걸 빼먹었네요. 쿵쿵쿵쿵 떨어지는 트랩이 있는데, 뭐 그냥 배치 안 한 김에 그 나중에 구현할 때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고블린도 하나 있겠지만 여기서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보스전에 진입을 할 때 뭐 여기쯤에서 연출이 일어나던가 할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이 너무 짧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2단 점프로 갈 수 있을 겨우겨우 갈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너무 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점프를 해서 겨우, 아이고, 뭐 가지도 못하네요. 좀 테스트를 위해서 좀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다가 하고 실행을 하면 바로 쫓아가겠죠. 카메라도. 네, 카메라도 바로 쫓아서 왔습니다. 여기서 점프 뛰어서 길게 점프를 뛰어도, 근데 어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프력이 부족한 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구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넘어가긴 했었는데, 아우, 못 들어가네요. 이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살짝만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시로 조정을 좀 할게요. 하고, 이거 수정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지금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임시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위치 수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조금 이 수치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스랑 이렇게 막 싸우는데 좀 보스의 열애가 너무 긴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긴 합니다. 이제 끝에 다 달았을 때 더 안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카메라의 X축 그 제한도 여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더 안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도 안 가요.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왼쪽 키를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캐릭터는 그래서 떨어지면서도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로시티로 이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컨트롤을 막아야 되겠죠. 죽고 나서 뭐 게임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좀 시간이 있다면 이런 어떤 동작이 나올 테니까, 이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렸고, 네, 일단 돌려놓겠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조정한 값을 연구하게 되면 그걸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자리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0점입니다. 무조건.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메라 느낌도 맞췄고요. 카메라가 쫓아오는 것도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뭐 가면서 이제 아직은 좀 모델 자체도 굉장히 이제 초기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 조정해야 될 것들이 꽤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잦아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이 계속 만들어가면서 버그도 발생하게 되고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으로 딱 100% 완성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되게 꼼꼼하게 잘 했어도 생각한 것보단 다르게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게임 개발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카메라 쫓아가는 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개발적인 부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뭐 계속 이제 프로토타입까지는 아마 프로토타입용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일이 아닌 이상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거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이동도 됐으니까 총알을 좀 발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알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화살을 발사하겠죠. 엘프니까 화살을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치 조절하는 것도 한번 맞춰서 초반에 한번 그거 먼저 설명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